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정권 큰일 났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재인 정권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본 방송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충언의 마음임을 강조드리며 또 혹은 본 방송은 이 무슨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이 폄훼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재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팩트에 한해서 과연 문재인 정권이 왜 큰일 나게 생겼는지 그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무엇을 보도했느냐? 좀 섬뜩한 걸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주식, 부동산, 시장도 북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문 정권의 개정 방침. 문 정권 당장은 어려운 건 알지만 북한의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뜻이라며 동아일보는 기존의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무엇이다? 북한의 기업들, 국영기업일 수도 있고 김정은의 돈주들일 수도 있는 뭐 개인 돈주들이야 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김정은의 돈주들과 북한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와서 뭐 할 수 있다? 이제는 땅과 아파트, 오피스텔을 살 수 있으며 주식시장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무엇까지 할 수도 있다? 한국의 M&A까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문재인 정권이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역시 북한에서 배웠던 프롤레타리아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인민대중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사회다. 노동자 농민의 나치와 나치와 망치 들고 빼앗자 뭐 이런 노래가 좀 떠올려졌는데 뭐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왜 오늘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발표가 굉장히 위험하냐? 여전에도 제가 임정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임정석 씨가 22일 날 뭐라고 밝혔습니까? 5월 22일 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위원장이었던 임정석 씨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좌파들의 전문 지성지에서 올해 미국 간의 대화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은 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금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너무 우리 한국 정부는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같이 북한과 공격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대북 제재 관련 사항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며 통일부는 한미 워킹그룹은 통일부가 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남북 협력 정책을 객관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렸을 겁니다. 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단독으로 남북 교류를 하자라고 하는 그 워딩이 발표되고 나서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미 국무부는 22일 날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한국의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은 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이를 만들고 밀고 나가려 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반드시 남북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보조를 맞춰 진행하도록 미 국무부는 한국에다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 동맹국이 지금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춰라. 다시 말하면 미 국무부는 임정석 비서실장의 그 워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꺼져. 미국과 협의 없이 너희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로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논평을 발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권은 오이사 조치의 실효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워딩부터 시작을 해서 연일 미국과의 공조와 교류, 미국과의 협업이 아니라 단독으로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처럼 북한의 시장을 허용하겠다. 야, 기가 막히죠. 정부가 이번에 30여 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며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남북협력 사업을 정의하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 위려,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만 적시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경제협력 사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했다며 그러면서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치며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라고 동아일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뭡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북한과 이 수의계약 같은, 그러니까 영리 사업을 북한이 하게끔 만들어 놓겠다. 다시 말하면 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한미 워킹 그룹을 종이장처럼 생각하겠다는 이야기죠. 특히 증권 및 채권 등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그리고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등에까지 북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했다며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교류 협력에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내용만 반영돼 있었는데 북한이 한국에 올 때도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돈주들, 개인 돈주들은 올 수가 없지만 김정은의 돈주들이, 김정은의 자본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뭐 할 수 있다?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유가증권도 살 수 있고 M&A도 참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면 나아가서 사회협력 사업의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며 공동조사, 연구, 저작, 편찬 및 보급, 음악, 무형, 연극, 영화 등 공동제작, 공연 및 상영, 음반, 영상물 및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이 그런 것이다 라고 통일부는 밝히고 있으며 각종 예술 및 문화사업 부분도 북한의 한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사실이라면 범주는 당장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서슬푸름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6월 1일날 통일부가 발표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5월 30일날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이며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 변호사, 미 상원 대북제재 상원의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이 이미 대한민국의 이 정권의 그 수에다 대고 이미 쐐기는 박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재인 정권이 왜 큰일 나는지 그 미국의 발톱을 보여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5월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대북제재 전문가 북한의 자금 조달 네트워크의 큰 타격, 이거를 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상하게 FBI가 미 연방법원이랑 북한의 이런 33인이 어떻게 김정은의 이 비밀 자금을 탈취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말미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가 이번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기소 조치가 금융계뿐 아니라 각국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스탠튼 변호사는 명백하게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4월 총선 이후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진보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며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 관료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치는 한국 은행들의 거래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질지 자문을 해야 한다. 딱 보고 있다. 이번 기소는 이미 미 재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 은행들이 북한 관련 거래에 연루된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을 더욱 꺼리게 할 것이라며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나 대북 사업을 강행한다면 당연히 한국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누가? 미 재무부가. 물론 미 재무부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 라고 5월 30일에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 소름이 돋는 거는 바로 무엇이냐, 또
또 혹은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나라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 문재인 정부를 잘 봐야 한다라는 워딩을 깔아놓고 그 다음 나라들을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흥미롭게 지켜볼 또 다른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지역 역시 북한 금융활동의 중심지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도 상당한 양의 북한 자금을 취급하고 있다. 이 나라들 모두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회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 이상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공유하는 것 같다. 자, 이번 기소는 과연 사실을 기반에 둔 결론인지 제고하도록 만들었다며 동남아시아도 미국은 꽁꽁꽁 묶을 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또 뭔가 악의가 맞는 듯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북한의 이 기업들에게 부동산과 금융, 교육, 이 문화예술까지 오픈을 한다. 이미 이거를 눈치채고 대북제 전문가가 이미 미국의 워딩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올해 1월 17일 이 미국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강력하게 경고했다. 해리스 미 대사가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여행을 대놓고 우리는 북한과의 여행을 할 수 있다. 개인 관광 여행의 시세를 열겠다고 했을 때 미 대사인 해리스는 미국은 바로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매길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 한국 운행에도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권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북한 기업들의 한국의 투자, 다시 말하면 한미 워킹그룹과 미국의 대북 단독제재법, 유엔의 대북제재법을 교묘하게 여우처럼 피해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30일 날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는 주사파 정권, 이 문재인 정권에 그걸 파악하고 할래면 해봐라 라고 딱 이야기한 그 소식, 문재인 정권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에 큰일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한미동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